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A, B 시기에 우리나라 두 해역에서 측정한 연직수온 자료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50m 깊이의 수온과 표층 수온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그래프를 보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에서 A 같은 경우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0에서 50m까지.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A와 B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것은 표층에서의 폭을 보시면 되겠죠? 가가 나보다 폭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표층 수온 차이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B의 혼합층 두께는 나가 가보다 두껍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의 연직 분포에서 혼합층은 가장 표층과 가까운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었죠. B 같은 경우 가에서는 이 정도 깊이가 혼합층인데 나에서는 이 정도 깊이가 혼합층이죠. 다시 말해서 혼합층 두께는 나가 가보다 두껍다. 얘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입니다. 11번입니다. 가와 나는 어느 해 2월과 8월에 남태평양 표층 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남반구가 나왔으니까 북반구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8월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2월과 8월, 2월은 겨울이고 8월은 여름입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2월이 여름일 거고 8월은 겨울이겠죠.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은 열적도의 위치라던가 한류와 난류의 세기 그 정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남태평양에서의 순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빨간색으로 색칠한 영역을 보시면은 그림 가가 나보다 더 차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류의 세기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류의 세기가 강한 가 같은 경우는 겨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남반구에서 겨울은 8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틀린 보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고요. 30도 같은 것을 보고 열적도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기억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A에서 흐르는 해류는 고緯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저緯도의 에너지를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유는 맞는 보기. B에서 흐르는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동네는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요. 아래쪽 동네는 이렇게 순환을 했습니다. 북쪽도 해류,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북태평양 해류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지금 B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 부분인데 B는 남극순환 해류입니다. 지금 방향이 어떤가요? 그렇죠.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편차와 수온 약층 시작 깊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고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다. 동태평양에서의 평상시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시기의 강수량과 수온 약층 시작 깊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동태평양에서의 강수량은 서태평양보다 작습니다. 용승현상으로 인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엘니뇨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용승현상도 약해졌고 따뜻한 해수도 덜 가기 때문이다.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상시가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냐면은 용승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용승이 강화가 되면은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얕아지겠죠. 그러면은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는 용승이 약화되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라니냐 같은 경우는 용승이 더 강화되니까 얕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의 강수량 편차를 보시면은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두 번째로 엘니뇨 시기의 수온약층 시작 깊이를 보시면은 평상시보다 깊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라니냐 시기 같은 경우는 수온약층이 평상시보다 더 얕아지기 때문에 음수값을 띠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들을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강수량 편차 가지고는 뭔가 좋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는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가 검정색입니다. 가장 큰데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클수록 엘니뇨에 가깝죠. 그래서 A를 엘니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로 갈수록 음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니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일단 엘니뇨에 가깝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 A 같은 경우 엘니뇨 시기 강수량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강하다. C는 라니냐 시기이고요. 이것을 모르더라도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얕아졌기 때문에 평년보다 용승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평균 해수면 높이는 A가 C보다 높다. A 같은 경우는 엘니뇨 시기라면은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이고 C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평상시에 무역풍으로 인해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요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엘니뇨 시기면은 이런 식으로 완만해질 거고요. 라니냐 시기는 더 급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평균 해수면 높이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해수가 덜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A가 C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17번입니다. 심층순환 관련 문제이고요. ABC는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림에서 왼쪽이 남반구고 오른쪽이 북반구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층수 이동하는 거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가장 바닥을 흐르는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오는 북대서양 심층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수계 ABC에 대한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평균 수온 2.5에 평균 연분은 34.9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위치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북대서양 심층수에 해당한다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평균 수온이 0.4이고 평균 연분은 34.7입니다. 그러면 0.4는 지금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남극 저층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C는 남극 중층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북대서양 심층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작다. A는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A, C는 남극 중층수이죠. C가 A보다 밀도는 작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B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남극 저층수입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이다.